좋은 사람은 뒷모습마저 아름답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9입니다. 장의사 일을 한 지도 어느덧 40년이 됐습니다. 참 많은 분들의 마지막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남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마지막 모습까지 참 단정하고 고왔고, 어떤 분은 정리되지 않은 채로 가족에게 짐을 남기고 떠났다는 겁니다. 마지막 모습이 추하지 않아야 남은 사람도 편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미리 준비하는 것, 그게 마지막까지 좋은 사람으로 남는 길이구나.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죽음을 앞둔 분이 아닌 지금 건강한 분들이 하루라도 젊을 때 꼭 들어두면 좋은 이야기입니다. 떠난 뒤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남은 삶을 더 품위 있고 평안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40년 동안 배운 지혜를 아낌없이 나누겠습니다.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끝까지 들으시면 지혜를 넝쿨째 얻으실 수 있습니다. 떠나기 전 내 존엄을 지키는 첫 번째 준비는 매일 속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저는 장례 일을 40년 넘게 해오며 수많은 사람의 마지막을 지켜봤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 사람의 평생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걸 자주 봤지요. 그런데 혹시라도 뇌출혈이나 심장마비, 갑작스런 사고로 갑자기 죽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도 미리 알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일 수도 있고 예기치 않은 병으로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처음 나를 보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내 자식일까요? 아닙니다. 구급대원일 수도 있고 병원의 간호사일 수도 있고 장례를 돕는 저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아닌 누군가가 내 마지막 모습을 처음 보게 됩니다. 그때 내 모습이 흐트러지고 속옷이 지저분하다면 그게 나라는 사람의 마지막 인상이 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바쁘고 몸이 불편해서 며칠 동안 속옷을 갈아입지 못한 채 사고를 당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소 깔끔하게 사셨던 분인데 마지막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구급대원과 의사들 사이에서 속옷이 누렇게 변하고 냄새가 밴 것을 본 순간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분도 참 성실하게 살아오셨는데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뒤늦게 안 가족들은 더 힘들어합니다. 엄마가 이렇게 혼자 고생하신 줄 몰랐어요. 하면서 오열하는 모습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 마지막까지 나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게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을 닦고 깨끗한 속옷을 갈아입으세요. 딱 그거 하나면 됩니다. 옷은 몇 벌 없어도 괜찮습니다. 3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는 입고 하나는 빨고 하나는 준비해두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낡은 속옷은 미련 갖지 말고 버리세요. 꼭 비싼 속옷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 몸에 편하고 땀을 잘 흡수하고 입었을 때 기분 좋은 그런 속옷이면 됩니다. 저는 매일 새 속옷을 입고 나면 기분이 다릅니다. 거울을 보며 오늘도 깔끔하게 잘 살자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내 행동에도 묻어납니다. 마지막 모습이 깔끔하면 가족도 오히려 평온해집니다. 우리 아버지 정말 멋지게 떠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자식들도 덜 아파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억하십시오. 좋은 사람은 뒷모습마저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깔끔해야 합니다. 매일 속옷을 갈아입는 그 작은 습관이 결국 마지막까지 나를 존중하는 일입니다.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닦고 새 속옷을 갈아입는 것. 이게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꼭 해야 할 준비는 꼭 필요한 서류를 한자리에 정리해 두는 일입니다. 저는 장례 일을 하면서 가족들이 가장 당황하는 순간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는 와중에 이런 말을 자주 하십니다. 통장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험은 들었다고 했는데 증서를 못 찾겠어요. 그러면서 서류 뭉치를 다 뒤지고 은행을 왔다 갔다 하고 보험회사에 문의하느라 정신을 못 차립니다. 고인과 마지막 인사를 나눠야 할 시간에 서류 찾느라 온 가족이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걸 볼 때마다 저도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몇 년 전 일이었습니다.
78이신 박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드님은 슬픔을 애써 참으며 저에게 그러셨습니다. 아버지가 보험을 많이 들어 놓으셨다 했는데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 그 아드님은 몇 달 동안 서류를 뒤지고 다니셨습니다. 알고 보니 박 할아버지는 5군데 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한 군데는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기간이 지나 보험금을 받지 못했고 은행에 잠자고 있던 통장도 몇 개는 그대로 잊혀졌습니다. 그 가족은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찾기까지 무려 6개월을 쏟아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가족들은 마음 편하게 아버지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걱정과 분주함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이런 일은 정말 흔합니다. 저도 부모님이 남기신 서류를 찾느라 애먹었다는 얘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합니다. 지금 당장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한자리에 정리해 두시라고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큰 상자 하나 아니면 두꺼운 파일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 안에 반드시 필요한 것만 넣어두면 됩니다. 통장 사본, 보험 증서, 등기부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의료보험증 이런 것들이지요. 그리고 어디에 무슨 돈이 들어있는지 간단하게 메모를 남기면 금상첨화입니다. 국민은행 통장에 생활비가 들어 있습니다. 농협 통장은 필요 없습니다. 이런 짧은 메모 하나가 남은 가족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파일을 어디에 뒀는지 가족들에게 꼭 말씀하세요. 내 서류는 이 서랍 안에 있다. 이 서류만 보면 다 해결된다. 이 한마디가 남은 사람들에게는 천금 같은 말입니다. 저는 이걸 생전 정리 파일이라고 부릅니다. 제 것도 있습니다. 아내와 아들에게 파일을 보여주고 말했습니다. 이거 하나면 된다. 다른 건 필요 없다. 그러니 가족들이 마음이 든든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 고요. 우리가 떠나면요. 남은 사람들은 슬픔 속에서 정신이 없습니다. 그때 필요한 건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하나입니다. 이것만 있어도 자식들이 허둥지둥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장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갑자기 없어진다면 우리 자식들은 내 통장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보험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걸 생각하면 아마도 서류 정리를 지금 당장 시작하고 싶어질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서류가 많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먼저 한 곳에 다 꺼내서 모으세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만 골라서 보관하세요. 나머지는 과감하게 버려도 됩니다. 10년 된 영수증, 이미 만기 끝난 계약서, 이제는 필요 없는 서류들은 버리세요. 그렇게 정리하고 나면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 들으셨다면 저녁 먹고 나서라도 서랍 하나부터 열어보세요. 그게 우리 인생을 더 단순하게, 더 평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세 번째로 꼭 해야 할 준비는 내 방과 내 옷장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참 많은 물건을 모읍니다. 젊었을 때 입던 옷, 추억이 담긴 편지, 아이들이 어릴 때 쓰던 물건까지. 버리기 아까워서, 혹시 언젠가 필요할지도 몰라서 마음 한구석에 남겨둡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물건들은 결국 우리 방 안에 차곡차곡 쌓이고 결국엔 발 디딜 틈조차 없을 만큼 자리만 차지하게 됩니다. 저는 장례 일을 하면서 참 많이 봤습니다. 돌아가신 어르신의 방에 들어갔을 때 물건이 너무 많아 문을 열기도 힘든 집이 있었지요. 그 방 한가운데 앉아서 자녀들이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이걸 다 어떻게 해야 하지, 도대체 뭘 버려야 하고 뭘 남겨야 하지. 정리해야 할 게 너무 많아서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결국 가족들은 아무것도 분류하지 못하고 상자째 버리거나 헐갑게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야 울며 말합니다. 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조금만 정리해 주셨더라면. 얼마 전 76이던 박 할머니가 요양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살던 집은 비워야 했고 물건을 정리하기 위해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40년 동안 살았던 집 안에는 추억이 깃든 물건이 너무 많았습니다. 박스 가득한 옷, 오래된 서류, 낡은 가전제품들. 무엇을 버려야 할지 몰라 서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결국 박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눈물로 말했습니다.
내가 좀 더 미리미리 정리할 걸, 자식들한테 이 고생을 시키지 말 걸. 그걸 보며 저는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살아있을 때 내 손으로 정리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요. 정리하는 게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더 가볍고 편안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걸요. 정리라고 해서 큰 거창한 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 옷장문을 열어 한 벌이라도 빼보는 겁니다. 1년 넘게 입지 않은 옷, 앞으로 입을 일이 없을 옷은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살이 빠지면 입을지도 몰라. 이거 다시 유행하면 입어야지. 그런 생각으로 옷을 놔두지만 솔직히 1년 넘게 입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입지 않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나면 생각보다 쉽습니다. 정리하다 보면 추억이 담긴 물건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적 그린 그림, 남편이 젊을 때 사준 선물, 돌아가신 부모님 사진. 그런 건 몇 개만 골라서 소중하게 두세요. 다 남기면 오히려 의미가 흐려집니다. 소중한 것 한두 개만 남기면 그게 더 특별한 추억이 됩니다. 저는 권합니다. 정리할 땐 살아있는 동안 내 손으로라는 생각으로 하라고요. 내가 하지 않으면 결국 자식들이 해야 합니다. 자식들이 내 물건을 하나하나 만지며 이건 버릴까 말까 고민하는 시간을 만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부모의 마지막 배려입니다. 정리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제가 정리해드린 어르신들도 말씀하세요. 이렇게 시원할 줄 몰랐네. 괜히 끌어안고 있었지 뭐야. 그 한마디 하시고는 웃으십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도 참 기쁩니다. 오늘은 옷장 하나만 열어보세요. 내가 정말 입는 옷이 몇 벌이나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게 내 삶을 가볍게 하고 내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그런 부모님을 보며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 엄마 참 멋지다. 우리 아버지 마지막까지 참 단정하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세 번째 준비입니다. 내 공간을 내 손으로 정리하고 마지막 뒷모습까지 아름답게 남기는 일입니다. 네 번째로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당신의 마지막 모습을 정해두는 일입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떠난 후 가족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슬픔도 크지만 장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서로 다투는 일도 많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장례 일을 하면서 이런 장면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아버지는 매장을 원하셨다니까. 아니야, 화장한다고 하셨어. 형제끼리 싸우는 모습을 장례식장에서 마주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작 돌아가신 분은 어떤 마음으로 떠나셨을까요? 분명히 사랑으로 키운 자식들일 텐데 남겨진 이들이 서로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본다면 참 서운하셨을 겁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김 선생님, 참 훌륭한 분이셨지요. 자녀분들이 많으셨는데 그만 영정사진이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급하게 옛날 앨범에서 사진을 찾았는데 흑백 사진이거나 너무 오래돼서 인물이 흐릿하게 나온 것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장례식장에 급하게 인화해서 걸었지만 자녀분들은 내내 미안해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사진 한 장이라도 찍어둘 걸 우리 아버지 평생 멋쟁이셨는데 이렇게밖에 못해드려서 죄송하네.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마음이 찡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합니다. 지금 건강할 때 하루라도 젊을 때 영정사진을 미리 준비하세요. 사진관에 가서 정성스럽게 찍으세요. 굳이 검은 옷 입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신답게 편하게 웃으면서 찍으시면 됩니다. 그 사진이 당신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그리고 그 사진은 가족들에게 평생 남는 선물입니다. 영정사진은 단순한 사진이 아닙니다. 떠난 후에도 가족들이 당신을 떠올리는 창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소중한 겁니다. 생전에 찍어두면 가족들도 안심하고 마음 편히 당신을 떠나보낼 수 있습니다. 장례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장인지 화장인지 종교에 맞는 예식이 필요한지 미리 생각하고 적어두세요. 그게 어렵다면 짧게라도 메모를 남기세요. 나는 화장을 원한다. 조용한 가족장을 해달라. 그 한 문장으로도 자식들은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박 할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이런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나는 화장을 원하고 납골당보다는 산에 뿌려주면 좋겠다.
그리고 장례식은 간소하게 가족만 모여서 해주면 좋겠다. 자식들은 그대로 장례를 치렀고 덕분에 서로 다툴 일도 없었지요. 그렇게 보내드린 후 오히려 웃으면서 아버지를 기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떠난 뒤 내 자식들은 어떤 장례를 준비할까요? 그걸 미리 말해주면 자식들도 안심하고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부모로서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오늘이라도 사진관에 가보세요. 마음에 드는 옷 입고 편안하게 웃는 얼굴로 사진을 찍어 보세요. 사진을 찍고 나면 생각보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내가 이렇게 괜찮은 얼굴이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이게 네 번째 준비입니다. 당신의 마지막 모습을 스스로 정리하고 남겨진 가족들에게 평화를 남기는 일. 그게 진짜 사랑이고 존엄입니다. 다섯 번째로 준비해야 할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남기는 일입니다. 제가 장례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고 싶으셨을까? 어머니가 나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뭐였을까? 그 궁금증이 평생을 남더군요. 사람들은 떠난 이가 마지막으로 했을 말을 평생 기다립니다. 하지만 결국 듣지 못한 말은 마음속에 아쉬움이 되어 남습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꼭 편지를 남기시라고요. 그것이 손글씨든 녹음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남겨두는 겁니다. 한 번도 글을 써본 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마음을 담아 적으시면 됩니다. 얼마 전 일이었습니다. 84세 최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가족들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쓰신 편지, 아들에게 쓰신 편지, 딸에게 쓰신 편지, 그리고 손주에게까지 편지가 있었습니다. 모두 한 장짜리 짧은 편지였지요. 아버지랑 살아줘서 고맙네. 아들아, 그동안 수고 많았다. 늘 사랑했다. 딸아, 네가 늘 엄마한테 잘해줘서 마음 든든했어. 우리 손주는 언제나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건강하게 자라거라. 그 편지들을 읽는 순간 온 가족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움과 사랑의 눈물이었지요. 그리고 모두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셨구나. 엄마가 우리한테 남긴 건 사랑이네. 그 편지 한 장이 온 가족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할머니가 떠나신 뒤에도 가족들은 매년 그 편지를 꺼내서 읽는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따뜻한 마음으로 할머니를 기억한다고 하셨습니다. 말은 그때그때 하지 않으면 못 전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편지로 남기시면 됩니다. 꼭 길게 쓰실 필요 없습니다.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했다. 이 세 마디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저도 이미 편지를 써두었습니다. 아내에게는 고맙다는 말, 아들에게는 잘 살아달라는 말, 그리고 손주들에게는 항상 건강하라는 말을 써뒀습니다. 그 편지를 쓰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내가 할 건 다 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한결 가벼워지더군요. 그리고 그 편지를 쓰면서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누구에게 고마웠나? 누구에게 미안했나? 누구를 사랑했나? 그걸 생각하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따뜻해집니다. 우리 세대는 표현에 서툴렀던 세대입니다. 자식들에게, 배우자에게, 심지어 부모님께도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말보다 더 깊이 남습니다. 글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그 편지를 평생 간직할 겁니다. 오늘 한번 써보세요. 종이 한 장 꺼내서 고맙다라는 글자부터 적어보세요. 그 글자가 나와 자식들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오래도록 기억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다섯 번째 준비, 바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남기는 일입니다. 그것이 마지막이 아닌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제까지 제가 드린 5가지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하루에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준비가 남은 사람들에게는 평생의 선물이 되고 나에게는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키는 방법이 됩니다. 첫째, 매일 깨끗한 속옷을 갈아입는 일입니다.
이건 내 존엄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내 마지막 순간이 언제일지 모르기에 늘 내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둘째, 꼭 필요한 서류를 한자리에 정리하는 일입니다. 내가 떠난 후 자녀들이 허둥대지 않도록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파일 하나에 담아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셋째, 내 방과 내 옷장을 스스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내 손으로 물건을 비워내야 자식들이 짐을 덜 지고 내 삶도 훨씬 가볍고 편안해집니다. 넷째, 내 마지막 모습을 정해두는 일입니다. 미리 영정사진을 찍어두고 장례 방식도 간단하게 메모해서 남겨두는 겁니다. 그래야 남은 가족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평온하게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남기는 일입니다. 그 한 장의 편지가 남은 이들의 마음을 평생 위로해 줍니다.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사랑의 증거가 됩니다. 이 5가지 준비가 여러분의 인생을 더 빛나게 만들 겁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게 두려워서 미루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40년 장례 일을 하면서 분명히 깨달은 건 이런 준비를 한 분은 마지막까지 참 편안하게 떠나시고 남은 가족들도 평안하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은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유병재 할아버지라고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준비를 다 하신 분입니다. 자신의 옷부터 영정사진, 심지어 장례식장에서 틀 노래까지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족들에게 편지를 남기셨지요. 나는 다 준비했다. 너희는 내 걱정 말고 웃으며 살아라. 장례식장에 온 자녀들과 손주들은 울면서도 웃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진짜 멋있게 사셨다. 그런 모습이 저에게도 참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잘 살아내신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내일을 위해 그리고 마지막까지 품위 있게 살아가기 위해 오늘부터 천천히 하나씩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준비된 이별은 슬프지 않다. 맞는 말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지금 건강하실 때, 하루라도 젊으실 때 준비하면 훨씬 쉽습니다. 저 한동수가 보장합니다. 지금 시작하면 마지막 순간까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마지막을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